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변동성이 컸던 시장입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건 25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는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또 많이 기다리셨죠? 이 두 분부터 인사드릴게요. 오늘 박수원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시장은 8,0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박수원 의원의 얘기부터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좀 체크를 좀 먼저 해보자면요. 환율 그리고 금리 이슈. 그리고 내마녀의 날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 증시 자체가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이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크게 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 자체가 수급의 부재였었을까요? 굉장히 힘이 좀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 날짜로는 굉장히 급등, 이 반등, 기분 좋은 반등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주말 방송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지수 차트를 펴놨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일단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은 이 지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만약에 급격하게 쏠린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수는 좀 내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이죠. 올해 2월 말 부분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거래가 너무나 많이 실려 있으면은 이렇게 주가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상승 탄력을 붙기 시작을 했고요. 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지선을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위태위태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위태위태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7,500선을 깼었다면은 바로 7,000선까지 아래로 내려 꽂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될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 금요일 날짜로 뭔가 이 8,000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거래도 이제 죽어가는 모습으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상승 탄력을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에서 굉장히 먹을 자리, 이 먹을 섹터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살펴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섹터는요, 제가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은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이 섹터인 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일단 2026년에 이 실질적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환율과 금리 악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힘을 강하게 줬던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종목군이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공급에 대한 이 부족 해소가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미국장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반등 흐름세가 조금 나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면 코미코, 원익 IPS, 그리고 HPSP 지난
주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자, 일단 코미코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이 코미코라는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을 구간은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목요일로는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새말뚝이 박히고 돌파 매매까지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평일 방송에서도 코미코를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금요일 날짜로 이 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왔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다음 주에 새말뚝 매매를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려서 지금 보시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구간 여기를 체크해 본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2차 밴드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새말뚝이라는 거는 기준목 매매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미코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여러분들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새말뚝 매매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원익 I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하방에서 새말뚝이 뜨고 새말뚝 1차 부분을 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코미코와 거의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시면은 코미코와 더불어 가지고 새말뚝 그리고 돌파 매매 이렇게 연이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금요일 날짜로 거래가 터져줬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조금 더 눌려준다라고 하면 눌림목 매매까지 가능한 종목이 원익 IPS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HPSP가 있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어서 여러분들께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전고점 뚫으면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새말뚝 잡히고 돌파 매매까지 나왔으니까 이 종목도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려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타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번째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자, 로봇 섹터는 제가 머니왕 2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 섹터인데요. 일단 로봇 섹터는 작년 11월, 12월 굉장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가는 종목만 가고 그리고 안 가는 종목은 좀 안 가는 그런 이제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도주를 찾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이 주도주라는 거는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도주가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 방송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주도주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뭐 한국 PIM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바닥 구간에 탈출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작년도죠.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한번 시세가 제대로 나왔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거의 철저하게 외면받았었던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월 달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뭔가가 들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다음부터 2월, 3월, 4월, 5월 총 4개월 동안 그리고 4개월 반 동안이나 이 종목은 시장에서 외면받았었는데 금요일 날짜로 바닥에서 이제 새말뚝이 떴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월요일 시초가로 노리신다고 하면은 여기 241선이 있어요. 241선을 뚫고 2만 원 기점으로 뭔가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종목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초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꿀팁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아이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600억 정도 되는 중소형 종목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 봐보시면 5월 달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개미 물량을 이렇게 터는 구간을 한 달간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혀 있으면서 누군가가 들어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은 왠지 모르게 5,000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자, 5,000원을 기점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종목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5월 4일 여기 부분이 뭔가가 들어온 흔적이고요. 그다음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는데 여기 봐보시면 거래량 키 맞추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아직까지 이 종목을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짜로 입지라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이 한번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화끈하게 들어 올리는 종목입니다. 윗꼬리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뻥튀기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는 제가 원전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 이런 동맹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 원전 동맹 속도가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 이 대미 투자금에 대한 10조 정도 10조 N입니다. 10조 N. 10조 N이 이제 SMR에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짜로 원전 테마들, 원전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가운데서 6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설에 투자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슈가 분명히 살아있는 게 원전 테마입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원전 테마 오랜만이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종목씩 짚어드릴 테니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기술입니다. 자, 우리기술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이 3월달, 이 3개월 단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여기 봐보시면은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과거 주가로 보면은 5,000원대였던 종목이 3만 원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렸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량으로 아마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해 있습니다. 지금 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나눠서 새말뚝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월요일 날짜로 이제 예수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타점을 나눠가지고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한전기술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원전 차트는 다 비슷해요. 일단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종목은 4월달 거래가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렸었는데 5월달, 6월달 굉장히 많이 털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입지를 보면서 20선을 저항을 두고 살짝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이 종목 제가 봤었을 때 다음 주에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BHI가 있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테마는 거의 차트가 다 비슷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시세가 나오고 거래가 죽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짜로 241선 딛고 20선 저항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다음 주에 이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고 하면은 물리신 분들도 탈출할 수가 있고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한 자리를 짚어드렸으니까 체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세훈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반도체죠. 대장주를 필두로 이제는 소부장주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주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 섹터도 짚어주셨네요. 로봇 섹터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또 오랜만에 듣는 원전주였어요. 또 원전주 보유하고 손실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전달해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음 주는 이미 정답은 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다들 보셨다시피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반도체 원탑과 투탑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반도체 소부장주의 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번 주를 봤을 때는 다음 주 공략할 섹터와 종목은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간은 매크로 쪽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신고가가 나왔죠. 게다가 이제 마이크로는 HBM은 완판이 됐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이슈가 AI 데이터 센터가 좀 확장되고 있고 HBM4가 고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높은 업사이드는 열려있다고 보는데 너무 높아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제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시작돼 있고 기사를 봤더니 소부장제주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테마주, 재료주 매매할 때는 대장주들이 먼저 쭉 가고 그다음에 그 훈풍이 하단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파생되는 훈풍이 내려오면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주었기 때문에 끌어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훈풍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반도체 소부장제주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AI 관련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하반기 이제 상반기가 6월이면 벌써 상반기 끝나가고 있는데 상반기 마무리에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소부장제주의 실질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실적이 잡히고 이제 아무래도 캐파가 커지면 투자 설비를 하다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가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시 D램, 선단 공정, 신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라인 증설하고 소부장제들의 검사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들이 들어갈수록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하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설비 투자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기간은 2028년까지 성장한다고 하니까 오늘이 이제 26년이니까 앞으로도 한 2년 동안, 2년까지 안 되더라도 올 하반기는 소부장제주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TC 본더의 제왕이죠. 한미반도체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원래 한미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가 SK하이닉스의 한화비전에 TC 본더가 들어간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TC 본더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을 다지고 61선 위에서 어제 슈팅이 한번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한미반도체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지금 구간이 되돌림 자리의 변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저는 올 하반기 동안 한미반도체 흐름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하나 이슈가 더 있는데 어제 제가 봤더니 스페이스 X에 대한 호재도 한미 반도체에 적용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12일 날 공시를 봤더니 스페이스 X에 500억 규모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게 자기 자본 대비 상당한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사를 오늘 아침 또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X에 그 투자할 수 있는 창구는 미래에셋 증권인데 물론 미래에셋 증권도 좋겠죠. 하지만 개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이 전문 투자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보다는 먼저 선점하는 이게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산업 발전이 지속되니까 반도체, 메모리 이게 다 필요한 거지만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제 우주항공 사업까지 진출한다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테슬라 처음 주가 상장할 때와 횡보할 때와 폭등할 때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스페이스 X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는데 그 중심의 수혜는 한미 반도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꽤 좀
오늘 어제 급등이 나와서 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흐름이 꽤 길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상승 이후에 거래대금 동반한 상승 이후에 월요일날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은데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 전제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도의 납품과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호재가 적용된다는 전제. 수급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테크윙인데 테크윙은 바로 이번 주에 제가 시선 강탈이라는 MTN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공략하고 바로 올라가지고 수익 실현 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실 거고 지금 더 올라갈 거를 기다리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약 58,000원 구간에서 7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40% 정도 수익이 고점 대비 낮지만 앞으로도 흐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테크윙은 자꾸 상방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재료는 메모리 3사의 HBM4를 납품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3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이미 쓰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서 실제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 사용하겠다 이러면 정고점 돌파는 무난할 것이다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부장제들의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어떤 종목에 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섹터는 이제 로봇. 피지컬 AI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좀 변화한 게 있어요. 지난주도 똑같이 제가 피지컬 AI 관련주 젠슨왕 관련해가지고 제가 LG전자도 상한가 여기도 말씀드리고 LG CNS도 상한가 그리고 로보스타도 2연상이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한가를 갖고 6월 2일 날 전량 수익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끝났느냐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로봇주는 항상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슈를 봤더니 기존의 피지컬 AI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을 제조하는 휴머노이드 쪽에 제조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어제 봤더니 자동차 관련주들이 로봇주로 편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는 자동차 회사들의 휴머노이드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게 기사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소재 부품 회사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두 종목 정도 찍어드릴 텐데 현대차가 2028년 아틀라스를 이제 양산하겠다. 즉 말씀드리면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이슈가 2028년이니까 2년 정도 계속적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틀라스냐 테슬라의 옵티머스냐 이런 이슈인데 옵티머스는 2026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용 라인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회사의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자동차 회사도 로봇주로 편입되어 있다는 이슈를 통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양산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LG CNS 상한가 말씀드릴 때 제조하는 회사들은 말 그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 로봇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피지컬 AI, 즉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회사들이 로봇의 진정한 승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젠슨왕 딸이 이름 메디슨 황인데 이분의 횡보를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사를 봤더니 젠슨 황의 모든 동선과 모든 그 미팅에는 메디슨 황이 조율했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메디슨 황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방문하는 회사들에 대한 그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 로보틱스 방문이 4월 29일 날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했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 그리고 실제로 메디슨왕이 관심 있고 미팅 있는 쪽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협업에 대한 이슈도 있고 파트너십 강화 기대도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보시면 되는데 어제 상한가 갔던 HL 만도 한번 월요일 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갔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가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더라도 그 다음날 갭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HL 만도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자신 있게 매수에 한번 분할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HL 만도가 꽤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어제 상한가, 그제 양봉이거든요. 차트에 나와 있죠. 바닥이 나와 있고 제가 공개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로봇주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LG전자, LG, 두산로보틱스, LGCN이 다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HL만도가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L만도의 이슈는 기존에는 로봇주의 이슈였다면 지금 자동차 회사가 로봇주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술력 때문인데요. 휴머노이드 핵심 로봇 관절 공급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로봇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제칠 것이다라고 기사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 종가가 65,000원인데 목표 주가를 109,000원까지 차트로 완전 넓게 봐도 10만 원을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신고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HL만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잘 메모하시고 또 공개 방송이나 공부 방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디슨 황의 실무에 대한 수혜를 받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제가 상한가를 갔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6월 2일 날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다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어제 60일선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방금 HL만도처럼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멈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어제 음봉이긴 하지만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두 가지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로보틱스 분야를 전방위로 협력을 추진한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 보유한 원래 기술이었던 기술, 제조 역량, 그리고 엔비디아의 컴퓨팅 기술들을 혼합해서 앞으로는 로봇주 그리고 엔비디아 협업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전 두산 로보틱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는 적자인데 2026년 정도,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도 좋아지고 엔비디아 협업도 하고 두산이 잘하는 기술이나 제조 역량을 투입하고 엔비디아가 잘하는 컴퓨팅 기술을 투입한다면 상생의 효과가 나올 것이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젠수왕이 TV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함께하는 회사들이 잘 되는 게 자기 목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재건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종전한다 이슈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귀등으로 잘 안 들리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제 기사나 오늘 아침까지 기사를 확인해 봤을 때는 MOU 체결까지는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종전을 주말에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의한 급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란의 통신에서 미국과 이란 종전 MOU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금융적인 제재를 해제한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지만 최종 승인 바로 전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신문을 봤더니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의 흐름을 보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건주 여전히 금요일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애매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두 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송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히림이란 종목인데요. 히림이 실제적으로 재건주의 큰 회사들 빼고는 실제적인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 드문데 히림은 상한가를 갔고 실제로 히림이란 회사는 그 이란에 진출해 있고 재건 사업을 이미 사업을 했던 이란에 진출해서 공항, 병원, 상가들을 수주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재건이 확정된다 그러면 히림이 어제도 사실은 상한가를 한번 찍어주었거든요. 동시효과 때. 그래서 히림의 한번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은데 도지봉이 나왔잖아요. 갭상승에서 사실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끝났다면 쭉 밀려서 끝났을 텐데 도지봉이 나왔다는 거는 월요일 한번 자리를 보겠다라는 누군가의 의도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림을 한번 보신데 올라가면 종고점까지는 7,500원이면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물론 건설주도 많이 있지만 탄력도만 봤을 때는 히림과
전진건설 로봇이 가장 좋고 빨리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 보시면 좋은데 건설용 뭐 펌프카를 사업을 하고 있고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말에 뉴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종전 협의가 끝났다, 실제 종전이 됐다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심으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건 관련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 함께 전략 세우고 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로봇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이 휴머노이드 경쟁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로봇 섹터다라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종전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는데 주말 사이에 확정이 된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재건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민하던 내 종목 왜 오르지 않는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 힘드시다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셔야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드 위즈. 22,800원에 20%요? 네, 그리드 위즈 매수가 22,800원, 비중 20% 맞으시죠? 네, 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올랐다가 빠지길래 샀는데 더 빠지네요. 아, 그렇죠. 최근에 좀 조정이 쭉 있었네요. 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박수훈 의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주식은 내리고 오르는 걸 반복을 하죠. 근데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아무리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시가총액이 뭐 1조 가거나 뭐 5천억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단 이 종목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전기차 과충전 방지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세력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봐보시면요.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인데 왜 까다롭냐면은 여기 봐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는 구간들이 있죠. 이 거래가 별로 없는 구간들은 일평균 거래 대금도 낮고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은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매매를 하느냐? 여기가 바로 매집봉이고요. 시청자님께서 이 매집봉과 기준봉만 알아도 그 시청자님께서는 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트를 틀어놓고 이 매집봉과 기준봉을 찾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윗꼬리가 좀 많이 잡힌 데가 바로 매집봉.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해요. 이 가격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시장가로 탁 하고 싸버립니다. 매수를 해버리는 그게 바로 매집봉이고요. 그다음에 기준봉 자체는 여기입니다. 기준봉은 곧 새말뚝이라고 해서 이 새말뚝 장대 양봉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 장대 양봉을 찾았으면은 여기로부터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매수를 하고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랫부분까지 매수하고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주식은 사고 파는 거에 연속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업의 밸류나 전망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참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기 기준봉으로부터 3차 밴드를 간신히 지켜주면서 다시 또 슈팅이 나왔어요. 이럴 때 세력들은 다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꼬리가 잡힌 여기 음봉이 나오니까 세력들의 이탈을 했고요. 세력들이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힘없이 내려가는데 이 좀 뭐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언제 튈지를 예상을 못해요. 근데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별 투자자입니다. 종목별 투자자인데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과 외인들이 매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외인과 개인 이렇게 두 세력들이 맞물려 가지고 개인이 사면은 외국인은 팔고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이 파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외인들이 사야 들어올립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깝고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241선 19,0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그때는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19,000원까지 기다렸다가 슈팅 나면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약간의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한 19,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떠나보내는 전략도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프로이천이네요. 매수가는 4,170원. 비중은 20%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고 이 종목도 한 달 사이에 좀 조정이 컸습니다. 자, 5,000원대에서 이렇게 2,000원대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용준 의원님, 네.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종목일까요? 프로이천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저는 나쁘지는 않은 섹터인데 지금 이제 하방이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와가지고 시청자님 힘드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4,170원이면 거의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이천 자체가 영업이익이 크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 테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근 5월까지는 상방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60일 어제 그제 이렇게 흐름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6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사실 매수가까지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흐름을 봤을 때 60일선인 약 3,000원 구간 지지받는다면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중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의 큰 테마를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관련주 흐름 너무 좋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좀 더 갖고 가본 전략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테크윙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반도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훈풍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데 그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낙수 효과인데 그 중심에는 먼저 그 SK하이닉스 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큰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프로이천도 나쁘지 않다.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월화 반등 나오면 본전 구간 위에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프로이천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쪽 종목이고 다음 주 이제 초반에 이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잘 나온다면 이 종목을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꼭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9,000원, 비중 10% 종목이네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박수훈 의원님, 네네. 의원님이 조금 전에 저희 전략 세울 때 원전 쪽 그렇죠. 다음 주에 좀 보자, 다음 주에 네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원전주 중에 대장주거든요. 전망 어떨까요? 전망 좋습니다. 네, 전망 좋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모듈 SMR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밀었었던 종목인데 이 최근에 원전주 중에서 한 달 정도 좀 쉬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봤었을 때 이분은 좀 최근에 이번 주에 담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89,000원이면은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서 이제 잡으셨어요. 241선 딛고 올라갈 때 잡으셨는데 이 대형주다 보니까 이 CCI 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CCI 지표를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물에서 사셨습니다. 굉장히 잘 사셨어요. CCI 지표라는 거는 이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과매수 구간까지 왔었을 때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땐 11만 원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좀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 드릴 테니까 11만 원 위로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다 단봉들이죠. 긴 장대 양봉이 없습니다. 단봉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10%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수금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셔가지고 포트를 좀 건강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원전 쪽에 대한 전망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부터 또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를 한 11만 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전략 잘 세워보시면서 꼭 수익이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요.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50%요. 6만 원에 비중 50% 종목이시군요. 예,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좀 시간이 지난달- 오래됐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예, 예. 조금 보를 보유를 하셨군요. 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 4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네, 도와주시죠. 네. 그 카카오 매수 왜 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그 AI 뭐 쪽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적으로 보신 거세요? AI 쪽으로서 좀 네네. 보고 샀는데. 네네. 우선 카카오에 대한 이슈는 최근 들어 이슈를 보면 파업에 대한 이슈도 시청자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예. 목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래전에 방송 시작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두 개가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카카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저는 우선 손절보다는 우선 홀딩 의견을 드리긴 할 텐데 굉장히 더딘 느낌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잠깐 보면 제가 차트를 한번 쭉 넓게 한번 펴봤어요. 펴봤는데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까지는 우선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나 이런저런 악재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 라인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바닥 구간이 6만 원이거든요.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가 4만 원 정도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거니까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다만 시장의 사신 가격이 6만 원까지는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비중이 크시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딱 쉽게 말하면 반도체 소부장이 딱 두 개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반등이 나오면 일부라도 좀 빼서 더 빨리 가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계좌에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제가 오늘 한미반도체와 테크익 말씀드렸고 또 잠시 후에 또 반도체 좀 말씀드릴 텐데 그런 종목 위주로 종목 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막연히 기다리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질문만 더 드려볼까요? 네네. 사실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많아요. 거긴 네.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움직였으니까 네네, 맞아요. 카카오도 그렇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제 공부방에 그 말 말씀했거든요. 샘 올트만 온다고 해서 네이버 한번 튀었잖아요. 근데 올트만 일정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냐 두 개를 같이 보는 건 좀 무리하다. 차라리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다. 그럼 네이버 쪽을 보시는 게 맞고, 일정상이나 흐름 쪽으로는 네이버는 젠수랑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였고요.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건 어떨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모두 투어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23,000원, 비중 20%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하신 지 8년 정도가 되셨대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박선유님, 네. 정말 묵혀둔 종목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좀 어울립니다. 일단 제가 놀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주식은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래 들고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시청자님 우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 같은 종목을 8년 동안 들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일이신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계절주 이런 게 존재합니다. 여름 테마주, 그리고 겨울 테마주, 그리고 이제 봄에는 미세먼지, 이 황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 테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고 그다음에 또 가라앉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통해서 똑같은 종목을 방송 전문가들이 추천하실 수 있어요. 이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살아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죽은 종목 가지고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차트를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월봉 차트를 띄워드리면은 이 종목 제가 봤었을 때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한번 슉 꺼졌어요. 꺼졌고 종목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올해 2월 달에 탈출 기회가 한번 나왔는데 아마 탈출을 못 하셨겠죠. 아니면은 원래 물려 있었던 비중이 정말 크거나 덜어내셨다가 더 오를 줄 알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겠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은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은 세력들도 외면받은 종목입니다. 일단 거래 확인을 해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외국인 기관, 개인들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이 도움을 받아서 계좌를 회복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이 손절에 대한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시지 마시고 다른 이제 예수금, 다른 종목으로 꼭 수익이 나셔가지고 제대로 계좌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떠나 보내시던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났었을 때 이 종목을 떠나 보내는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입니다. 8년을 보유를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 거래량이 붙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긴 조금 어렵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좀 손절도 고려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이어가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두산이요. 두산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1만 2천 원에 20%입니다. 네, 172만 원대고 비중 20% 맞으시죠? 예. 오,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그것이 어제 프리마켓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뭐냐면은 그 15일 날 주의 종목으로 하루 돼 있더라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네. 그리고 뭐 SK 실트론인가 뭐 매각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몰라서요. SK 실트론. 그러시군요. 네, 두산 지금 수익 중이기는 하나 약간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용준 위원과 함께 두산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SK 실트론에 대한 이슈가 어제 나왔나 보구나. 제가 우선 차트 보고 지금 나와 있던 흐름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두산은 저는 이제 여기서도 두산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선 자회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선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에 400% 정도 올랐고 밥캣, 두산 퓨어셀, 지금 가장 또 흐름이 좋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주사이기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홀딩 의견 드릴 텐데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 굉장히 오래 했을 때 3년 전, 4년 전에도 제가 두산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두산이 2024년에는 약 25만 원짜리 주가였는데 지금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딱 10배가 3년 동안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님이 사신 구간에서 지금 약간
보합 또는 약수익이긴 하겠지만 증권사 목표가는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주의 말씀드렸는데 투자주의는 말 그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걸 악재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SK에 대한 이슈인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지주사의 흐름, 그리고 자회사들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중이 20%니까 많거나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비중 그대로 우선 200만 원까지는 보시자 말씀드릴 거고요. 200만 원 돌파하면 신고가가 이제 240만 원이니까 그 다음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공시나 우려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올라가면 수익 극대화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중인 조금 반가운 종목이었죠. 두산입니다. 홀딩 의견 주셨어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목표가는 한 200만 원 잡고 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링네트. 링네트,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6,390원에 25%. 네, 매수가 6,390원대고요. 비중 25% 종목입니다. 링네트가 오늘 상담 문의가 좀 많은 종목이기도 해요. 인프라 기업인데 보안 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추가 궁금해요. 전략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 박세훈 의원과 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새말뚝 기법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셨을까요?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링네트는 사실 세력주거든요, 이 종목은. 네네. 예, 세력주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은요. 일단 개인 투자자 그리고 어떤 큰 손들이 움직이는 작용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아니고 이 작전을 주로 하는 그런 어떤 주포들, 이 주포들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었을 땐 새말뚝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일단 희망을 가지시고 차트를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에서 보면은 외면받았었던 종목이 맞는데 첫 번째가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나 이 3,000원 구간, 이 3,000원 구간부터 4,000원 구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가 단번에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세력의 타점을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이 첫 번째 기준봉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세 등분을 나눠서 여기 윗부분을 매수를 하고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랫부분 매수했다가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고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새말뚝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그려가지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하고 다시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하고 다시 3차 밴드에서 매수를 했다가 슈팅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잔량까지 이제 완벽하게 새말뚝 매매를 한다고 하면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새말뚝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새말뚝 받고 그 다음날 나가고 새말뚝 받고 그 다음날 나가고 잔량까지 다 털었기 때문에 주가는 힘없이 내려가고 241선 원래 밸류대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봤었을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때는 5,000원을 뚫고 뭔가가 나올 겁니다. 5,000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정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손절을 한다든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서 그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여기 비중을 태운 다음에 원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렸다가 5,000원 기점으로 슈팅 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링네트.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지금 구간이 바닥입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추가해도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해도 언제 들어올릴지 몰라요, 세력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링네트입니다. 오늘 좀 문의가 또 많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비중을 또 태워서 이 종목을 좀 떠나보내는 전략이시라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꼭 좀 손실 덜하게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표 시멘트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6,000원대고요. 비중 15% 종목이네요. 손절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조정 나오면서 계속 횡보 중이고 네네네.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주가는 안 가네요. 삼표 시멘트 저 여기 입사하고 첫 번째 상한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3번 상한가 가서 12월 달에 대박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상승 이후에 눌렸을 때도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 또 수익 봤던 종목이긴 한데, 삼표 시멘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료도 좋고, 그리고 뭐 재무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 150도 편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호재가 있는 회사로 첫 번째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제가 여기 12월 달에 와서 3번의 상한가를 잡았던 거는 정치인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죠. 최근에 서울시장 아시겠지만 엮여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12월 이날이 12월 20 며칠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한가 이후에 횡보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또 어떤 구간에서 추매해서 다시 한 번 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재료 단기적인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재료에 소멸됐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지금 이제 단기적인 재료나 악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면 이게 꼭 맞다고 보긴 힘들지만, 지금 구간 10,000원에서 9,5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시기고, 악재라면 악재가 나와 있는 시기에서 이 정도 지켜준다는 거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다소 높긴 하지만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5% 사셨으니까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본전 구간이 지금 보면 상단의 저항 라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단번에 돌파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15,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추매하셔서 올라오면 15,000원, 17,000원 정도 정리한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삼표 시멘트고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5% 정도 추가 매수도 지금 저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SFA 반도체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요 1,500원, 비중 20% 종목입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기다릴지 매도할지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박세훈 의원님, 네네. 반도체 좋잖아요. 네.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기다리는 것도 이제 매도도 아닌 주식은 항상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해야 되고, 주식을 하염없이 사놓고 기다리고 8년 동안 기다리고 10년 동안 기다리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에서 분사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입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종목 언제 사셨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 새말뚝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새말뚝 2차 부분, 3차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말뚝이 박히고 나서 슈팅 나와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실 텐데, 지금 밑에 CCI 지표를 보게 되면은 CC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신 거예요. 남들은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하셨고, 남들이 매수를 할 때는 매도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다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9,000원을 기점으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 과거 이 매집 구간, 이 반드시 슈팅 나온 구간까지는 올 거기 때문에 9,000원 위로 슈팅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9,000원 위에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SFA 반도체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지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인데요. 이번에는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 비중 10%입니다. 아니, 이 문자를 보고 저도 안 고를 수가 없었던 게 네. 매수한 본인의 손을 자르고 싶다. 그러시면 안 손가락을 돼요. 자르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네. 해주셨어요. 아마 뭐 정치 관련해서 테마로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매수가가 높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 손가락 자르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 뭐 계속 하시면 되는데 우선 상지건설은 제가 팩트만 찍어드릴게요.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치인 테마주에서 과거에 뭐 2,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를 또 나에게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매수가를 내려올 때 다 올라갈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재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슈이고, 재무가 좋지 않고 지금 현재 테마의 건설주 테마가 사실은 거의 흐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시를 확인해 보셨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의 공시가 5월 8일 날 나왔고요. 금액이 187억에 유중도 꼭 나쁘다고 보기 힘들지만 시장에서 나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유중을 하는데, 특히 주주배정 유중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 손을 벌린다는 표현을 기사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자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자금 자체가 187억에 사용 용도가 운영 자금이거든요. 운영 자금이 뭐냐? 직원들 급여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예를 들어서 운영도 하고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 설비보다는 좀 더 안 좋게 보는 게 시장의 시야입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종목이죠. 2025년 4월 달에 7,000원, 5,000원에서 56,000원이 갔을 때는 정치인 테마로 엮여있었다고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올렸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의 반등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그와 반대로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저는 지금 흐름에서는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게 10%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종목 혹시나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도 수익이 나면 그 손해분만큼 좀 줄여가는 전략이 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주요 테마, 지금 반도체니까 이런 테마주 중심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손실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매도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난다면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화신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15,000원대고 비중 15% 종목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한다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자동차 엔진 부품 쪽인데 매도를 네.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내려가면은 매도를 하고 싶은 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습관이죠. 습관인데 내려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요.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아무래도 상장사 대표분들도 사실 저한테 이 주가를 물어보고 있기는 해요. 내가 이 종목 회사 대표인데도 이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가 15,000원 부근이죠.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습니다. 차트를 그어보게 되면은 전 고가를 뚫어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전 고가를 뚫어줄 때는. 특히나 거대한 양봉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돌파 매매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윗꼬리가 잡혀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다 판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다 팔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거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봉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넥스트 장에서 페이크를 준 겁니다. 넥스트 장에서 페이크를 준 거고 본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세력들의 어떤 부재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이 종목 언제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부재가 연이어서 계속 있었고 언제 튈지를 모르겠는데 13,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13,000원 구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로 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네, 13,000원대까지 한 번은 기다려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자 상담이 될 것 같네요. 태성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4,000원, 그리고 비중 30% 종목입니다. 아, 너무 많이 내려서 마음이 힘듭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한 달 동안 좀 조정이 컸네요. 그랬네요. 태성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재무나 이런 것들이랑 지금 이슈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평가 논란이 좀 있고 주가가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이슈도 있긴 한데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PCB라든지 인쇄 혈로기판 좋은 재료의 종목이지만 추세만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추세만 봤을 때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지라인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지금 65,000원 위로 올라오는 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 경직돼 있고 거래대금 없이 계속적으로 단봉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방향성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방의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고 비중 30%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기하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점을 통해서 회사 자체는 여하튼 간에 반도체 이슈로 엮여 있으니까 기점을 통해서 장대 항목 기준봉이 나와서 6만 원이나 6만 5천 원 이상으로 한번 올라온 걸 딱 봤을 때는 그때가 한번 내가 추매할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서 편하게 좀 보시고 기준을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 추가 매수하시고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까지 한 번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훈 의원의 종목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시작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 바로 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4월에 일단 한 차례 소개를 해주시고 당시에도 큰 슈팅이 나왔거든요. 5월에 횡보 장세를 거치다가 6월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 후성 같은 종목은 어떻게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세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4월 4일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봐보시면은 초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칭가스와 더불어 가지고 증착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한 달은 또 쉬었다가 지금 보시면은 다시 또 돌파 매매가 나오면서 연이어서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랠리는 이어지지만은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17,000원, 15,000원, 19,000원 여기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려가지고 신규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데이 트레이딩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주식의 꽃입니다. 주식의 꽃이고 프로드만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전략이 굉장히 맞거든요. 그런 전략을 소운랜드에서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는 타점을 노려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후성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후성 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네트웍스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올 때 공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5.7%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평일 방송, 적중 대박 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SK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핸드폰 유통 정보 통신 사업을 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도부터는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거는 과거의 주가가 아니라 새로운 주가 형태로 모멘텀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한 SK 렌터카의 지분을 과감하게 매각하면서 수천억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AI 유망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생태계 정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15,000원 드렸었는데
15,000원 달성을 하고 나서 바로 내려앉았는데요. 금요일 날짜로 양봉이 뜨면서 다시 또 이 랠리를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돌파 매매가 나왔었고 여기 자리가 바로 새말뚝 자리입니다. 자, 새말뚝 받고 나서 2차 밴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필기구 필참해가지고 새말뚝 2차 자리 가격 밴드를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말뚝 2차 자리는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1,500원부터 13,000원 구간이 새말뚝 2차 자리입니다. 여기를 타점으로 노리셔가지고 슈팅이 나오면은 15,000원. 제가 15,000원 목표가를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기점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의 종목도 2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로보스타죠. 와, 이 종목은 계속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소개해 주시고 81% 상승률이 넘었어요. 네. 한 2주 만의 상승률인데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더 대응해야 되는지 얘기 나눠볼 거고 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 머니왕 2부 종목이죠. 네,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루 만에 슈팅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LG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2 종목 점검해 주시죠. 제가 이제 MTN에서 평일 방송하고 주말 방송 하잖아요. 사실은 LG전자도 상한가, 로보스타도 상한가, CNS도 상한가, 다 상한가 갔는데, 머니왕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로보스타가 지금 또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제가 이제 항상 갖고 올 때 말씀드릴 때 제가 2번의 상한가를 하고 6월 2일 날 전량 수익 실현했다.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수익 실현하고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기사를 봤더니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중에 편입된 종목 중 로보스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보스타가 지금 로봇주에 대한 이슈, 또 LG전자가 지분을 33%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LG전자에 대한 이슈도 뿐만 아니라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호재도 있거든요. 편입이 왜 좋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편입돼 있으면 이제 ETF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스타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머니왕이니까 5월 16일 날 이날이거든요. 이날 말씀드리고 하나, 둘, 셋, 넷, 5일차 때 한번 반등 나오고 상한가 때도 매도하지 않다가 6월 2일 날 전량 매도하고요. 6월 4일 날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일정은 여러분 제가 알고 계시겠지만 젠스랑의 방문 일정에 따라서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바닥이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또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게 로봇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그저도 양봉, 또 어제도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익절 마무리 하신 분들은 재공략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 중이신 분들 진짜 안타깝게도 매도를 다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데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이 추가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이나 방송 공개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로보스타 좋은 추매 또는 공략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LG인데 LG도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LG도 18만 5,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루 만에 수익이 10%에서 15% 정도 났는데 LG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그저께 양봉 또 어제도 갭상승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는 LG도 지금 구간은 신규 공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LG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볼 게 아니라 LG전자의 흐름, LG CNS의 흐름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어제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LG도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움직인 종목까지 다시 한번 지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관심주는 무엇일지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의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오락가락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고영입니다. 일단 고영인데 제가 한미 반도체를 할까 고영을 할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네. 네, 근데 고영 같은 경우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와 더불어서 의료용 수술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고 이 전자제품 생산 공정에 이 불량 검사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이제 전자 공장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2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209%가 상승을 했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389%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굉장히 우수할 뿐더러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요. 이 고용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새말뚝이 떴습니다. 이 4월 달에 새말뚝이 뜨고 나서 여기서부터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니까 1차 밴드에서 고가놀이가 나왔어요. 이 고가놀이가 나오면은 가격은 주가는 내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차 밴드에서 매수를 했다가 1차 밴드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또 미끌려 가지고 지금 보시면 급락장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죠. 근데 거래량 보니까 아직까지 뭐 누군가가 크게 움직이는 흔적이 별로 없는데 금요일 날짜로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자리가 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자리부터 여러분들께서 신규적인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45,000원. 아무래도 전고점을 의식을 해야 되겠죠. 45,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선택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용입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다음 주 시장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준 의원의 관심주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도 반도체 종목 중에 원익 IPS 가지고 왔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좋고 테크윙도 좋고요. 제가 어차피 한 종목만 여러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익 IPS 월요일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이다. 이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월요일날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미국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월요일 시작할 때 프리장에서 시가갭 또는 양봉으로 출발한다면 원익 IPS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종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반도체 장비주의 매수 대비 유입되고 있다. 다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 또한 반도체하고요. 제조 공정 장비 생산 기업이고 앞으로도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수주와 협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그저께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끼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상한가를 갔다가 애프터에서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목요일 날 거래대금보다 지금 보시면 하단 거래대금인데요. 어제 거래대금 더 터졌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상방의 추세는 열려 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원익 IPS 다 월요일 날 특별하게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여러분 계좌의 스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보시고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초가 항상 확인하세요. 근데 요새 순환매가 빠르잖아요.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지만 만약 월요일 날 로봇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개파락 나올 수도 있죠. 개파락 나오면 그때는 매수하는 건 아니고 보합이나 양봉에서 출발한다면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방 라운드 피겨값이나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탄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손절가는 17만 원 아주 짧게 대응하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이어진다면 이런 종목들 중기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역시 반도체네요. 다음 주 시작 원익 IPS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끝나고 두 분이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박수훈 의원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종목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장중에 매매를 많이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저와 함께 주식을 정말로 배우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서울랜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원익 IPS, 에브리봇, HL 만도 이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 상한가 매매와 더불어서 새말뚝 매매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는 여러분들한테 춤을 추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죠. 네. 네, 박수훈 의원과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반도체 소부장제 중에 제가 오전에
방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흐름 궁금하신 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익 IPS 대응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 저는 머릿속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에 대한 추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 특히 반도체 소부장제주를 좀 중심적으로 다뤄볼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6월 달 시작할 때 제가 LG전자도 상한가, LG CNS도 상한가, 로버스터 상한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급등하는 테마의 대장주,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헤매지 않도록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해서 뽑아가지고요. 공개 방송 때 잠시 후에 세 종목 정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위원과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이 방송 끝나고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또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박소은 위원 그리고 이용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